현재 글로벌 러닝화 시장을 이끄는 탑3 브랜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리아스로 압도적인 성능과 기록으로 현재 최고의 러닝화 브랜드로 평가받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키로 성능과 혁신성이 예전 같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규모 면에서는 여전히 압도적 1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아식스입니다. 지난해 개최된 세계 7대 메이저 마라톤 대회에서 포디엄을 가장 많이 차지한 레이싱화는 1위 아디다스, 2위 나이키, 그리고 3위가 바로 아식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식스는 세계적인 패션 웹 매거진 하이비스트에서 2025 올해의 신발 브랜드로 선정되며 라이프스타일 부분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요. 아식스는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 러닝화 시장을 주도하며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8년 전인 2018년 당시 아식스는 러닝화 시장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았고 약 2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순손실을 기록하며 엄청난 위기를 맞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아식스는 어떻게 한물간 러닝화 브랜드에서 재고가 없어서 못 사는 러닝화 브랜드로 극적인 부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 표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은 고대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의 시에서 유래된 것으로 스포츠나 교육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식스라는 브랜드명의 기원이자 경영 철학입니다. 1949년 오니츠카 키이치로가 설립한 오니츠카 타이거는 경영 철학대로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화에 집중했는데요. 농구 코트에서 미끄러지는 선수들을 위해 흡착판 구조의 아웃솔이 달린 농구화를 제작하고 마라토너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물집을 방지하기 위해 신발의 공기순환 구멍을 뚫은 러닝화를 제작하는 등 실제 사용자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오니츠카는 한 마라토너에게 접근했는데요. 그는 바로 맨발로 올림픽 마라톤을 우승한 에티오피아의 전설적인 마라토너 아베베 비킬라입니다. 오니츠카는 아베베에게 자신들의 러닝화를 신어줄 것을 부탁했고 이를 승낙한 아베베는 오니츠카 타이거를 신고 마이니치 마라톤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브랜드의 성능과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도쿄올림픽에서는 푸마를 신어 오니츠카는 상당히 아쉬워했는데요. 참고로 이 당시 오니츠카 타이거의 품질에 감명받아 미국 내 독점 판매권 계약을 맺고 블루리본 스포츠라는 회사를 설립한 한 미국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필라이트로 이 회사는 훗날 세계 최고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가 됩니다. 육성화 브랜드로 큰 인지도를 쌓은 오니츠카 타이거는 1977년 의류 전문 GTO 니트웨어 제조사 젤렌카와 합병하며 회사명을 아식스로 짓게 됩니다. 아식스는 육상화, 배구화, 축구화, 야구화 등 다양한 운동화를 생산했고 특히 1986년 아식스의 대표 기술이자 상징인 실리콘 기반의 충격 흡수 기술 젤을 개발하며 러닝화 시장을 주도하게 됩니다. 일본의 고도 성장기 속에서 아식스는 탄탄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성장했고 뛰어난 성능과 품질 덕분에 아시아, 유럽, 북미 등 전 세계에서 오랜 기간 큰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러닝명가 아식스는 2010년대 중반 극심한 위기에 직면하는데요. 2018년 아식스는 약 203억 엔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특히 북미 시장에서 급격한 매출 하락을 겪게 됩니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존 스테디셀러의 한계입니다. 아식스는 트렌드에 맞춰 변화를 가져가기보다는 젤 카야노, 젤 님버스 등 기존 스테디셀러의 성능을 아주 조금씩 발전시키는 데에만 집중했는데요. 이는 안정적인 선택이었지만 반대로 구시대적이고 트렌드를 따르지 않는다는 보수적인 브랜드 이미지가 강해지며 젊은 세대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슈퍼슈즈 열풍에 대한 대응 실패입니다. 2017년 나이키는 반발력이 뛰어난 카본 플레이트와 에너지 반환율이 높은 두꺼운 폼을 결합한 슈퍼슈즈 베이퍼플라이를 출시하며 러닝화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습니다. 슈퍼슈즈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며 순식간에 엘리트 마라톤 시장을 장악했고 곧이어 아마추어 러너 시장 역시 지배하게 되는데요. 모든 경쟁자들이 나이키를 따라 슈퍼슈즈를 제작하며 시장의 흐름을 따라갔지만 아식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정성, 내구성, 인체공학적 설계를 내세운 아식스는 전통적인 레이싱 플랫을 고수하며 두꺼운 미드솔의 효율성을 저평가하는 판단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2020년 아식스는 뒤늦게 첫 슈퍼슈즈인 메타레이서를 출시했지만 이미 나이키와 아디다스에 장악당한 시장에 끼어들기에는 성능적으로 부족한 레이싱화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마라톤 대회인 하코네 에키텐에서 아식스 레이싱화 착용률 0%라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는데요. 일본 최고의 러닝화 브랜드를 일본 최고의 마라톤 대회에서 그 어떤 일본 선수도 신지 않는다? 이건 아식스에게 매우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점은 아식스가 한 차례 위기를 겪은 뒤 곧바로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2018년 러닝화 시장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아식스는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경영진 교체 이후 C 프로젝트라는 개발팀을 구성합니다. 아식스 스포츠 과학 연구소는 경쟁사의 기술과 디자인을 모방하는 대신 그동안 쌓아온 러너들의 생체 역학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아식스 연구진은
아식스는 러너들이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는 스트라이드 러너로 속도가 올라갈수록 보폭을 길게 늘리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케이던스 러너로 보폭뿐만 아니라 분당 발걸음수를 함께 늘리는 유형인데요. 연구진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레이싱화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존 플라이트 폼보다 반발력과 에너지 반환율이 뛰어난 FF 블라스트를 개발하게 됩니다. 아식스 연구진은 약 3년 동안 수많은 연구와 실패 끝에 최신 기술과 생체 역학적 디자인을 결합한 레이싱화를 완성합니다. 그게 바로 2021년에 공개된 메타스피드 스카이와 메타스피드 엣지인데요. 아식스는 세계 최초로 주법에 맞춰 제작된 두 가지 버전의 레이싱화를 동시에 출시하게 됩니다. 메타스피드 스카이는 스트라이드 러너를 위해 설계된 레이싱화로 카본 플레이트를 미드솔 상단에 배치해 수직 반발력을 극대화했는데요. 자체 연구 결과 마라톤 풀코스 기준 보폭을 약 1.2%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타스피드 엣지는 케이던스 러너를 위해 설계된 레이싱화로 카본 플레이트의 각도를 조정하고 하단에 배치해 추진력을 높였습니다. 자체 연구 결과 마라톤 풀코스 기준 약 2.6%의 걸음수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 시점을 기점으로 아식스 러닝화는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아식스의 러너 맞춤형 레이싱화는 입소문을 타며 점점 더 많은 러너들에게 선택받기 시작했고, 노바 블라스트, 슈퍼 블라스트 등 반발력과 에너지 반환율이 뛰어난 미드솔로 만들어진 신규 라인업 역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아식스의 부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하코네 에키텐 점유율 변화인데요. 2021년 0%였던 점유율은 2022년 약 10%로 반등했고 2023년에는 24.8%까지 상승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8.6%를 기록하며 나이키를 제치고 아디다스에 이어 2위에 오르게 됩니다. 현재 아식스는 데일리 러닝화부터 슈퍼 트레이너, 레이싱화까지 모든 라인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상위권 러닝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기준 아식스의 글로벌 매출은 약 6,785억 엔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6.9%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유럽 주요 5개국에서 퍼포먼스 러닝 부분 점유율 1위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기업 가치에서는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식스는 현재 라이프스타일 부분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프코어와 Y2K 트렌드의 중심에 아식스의 스테디셀러들이 자리 잡으며 러닝화와 일상화 두 영역 모두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역시 아식스의 변화 전략 덕분인데요. 아식스는 2017년 패션 디자이너 키코 코스타디노프와 협업을 시작하며 단순히 편한 신발이 아닌 디자인과 기능을 동시에 갖춘 제품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브랜드 및 디자이너와 협업을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했고, 여기에 트렌드가 맞물리며 큰 성장을 할 수 있었죠. 아식스가 극적인 부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를 시도하면서도 그 중심에 브랜드 철학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아식스는 경쟁사보다 늦게 슈퍼슈즈 시장에 진입했지만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더 두껍고 더 빠른 러닝화라는 흐름 속에서도 생체 역학적으로 자연스러운 러닝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고 그동안 한물간 브랜드라는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식스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러너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제품을 결합하며 성공적인 반등을 만들어냈는데요. 선수들의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했던 오니츠카 타이거, 러너의 유형을 분석해 맞춤형 레이싱화를 만든 아식스. 시간이 지나며 이름과 형태는 달라졌지만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철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아식스는 앞으로 또 어떤 러닝화로 러너들의 선택을 받게 될까요?